김현숙 박사님은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취득하시고,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연구관으로서 스포츠 인권 침해와 비리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현숙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생성형 AI와 범죄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챗 GPT로 대표가 되는 그런 AI라고,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진인가, 가짜 사진인가, 여기 이제 이게 그 기사에 나온 사진인데요. 이 첫 번째 사진은 교황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교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그런 패딩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전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사진이 과연 진짜 사진이냐 아니면은 가짜 사진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이라고 하면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찍은 것인데 그렇게 찍은 그런 사진들이 과연 어, 진짜냐, 가짜냐를 가지고 논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가지고 논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성형 AI라고 하면은 좀 생소한 말이기는 하지만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을 모르더라도 챗 GPT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생성형 AI는 인공지능의 한 종류로서 AI가 사람의 언어나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예술이나 화학, 생물학 또는 복잡한 주제들을 학습해서 대화나 이미지, 동영상, 음악 같은 그런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기술을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픈 AI가 출시한 챗 GPT가 있는데요. 이 챗 GPT는 출시된 지 두 달 만에 사용자 수가 1억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챗 GPT를 통해서 언어를 번역하거나 문서를 요약하는 것은 물론 블로그에 게시물을 새로 작성하거나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또 시각 자료를 디자인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복잡한 주제를 연구하고 작사나 작곡 같은 그런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하고 개선하는 그런 행위를 챗 GPT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게 됐고요.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챗 GPT를 통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부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챗 GPT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첨단의 기술인데 이거를 악의적으로 악용하게 되었을 때에는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화되어 있는 주택의 주거 침입, 테러나 사이버 범죄, 그리고 아동 성착취 같은 그런 잠재적인 범죄 영역에 대해서 사전 지식 없이 범죄를 시도하거나 그걸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질문을 통해서 특정 단계를 제공하는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악의적인 행위자가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더 잘 이해하고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싱 같은 경우에 보통은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가짜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뭐 블로그를 새로 생성해가지고 매우 합법적으로 이런 기망행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본 사람들이 이게 피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아예 새로운 그런 블로그를 통한 새로운 정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훨씬 더 사기에 많이 당한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아이고. 두 번째는 특정인의 스타일이나 언어를 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때문에
증거 표현이라든지 허위 정보 관련된 여러 가지 남용 사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생성해서 IT 개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조차도 자연어를 악성 코드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챗 GPT를 써보셨겠지만 챗 GPT를 통해서 생성되는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실적인 것 같지만은 정보의 출처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심지어 정보의 출처 자체를 만들어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를 통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자라든지 원본 콘텐츠의 아티스트의 권리를 무시하는 새로운 종류의 표절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거나 광고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혼란을 빠뜨릴 수도 있고 가짜 뉴스,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가짜 뉴스의 생성이 쉬워지게 됩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실제 사진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AI가 이것을 생성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가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사이버 공격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칭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대응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먼저 유로폴에서 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마- 막아야 될 것인가, 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설득력이 있는 딥페이크가 생성이 되니까 시스템이 또 유용하고 정교화지게 되니까 이 시스템이 제기하는 과제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대규모 언어 모델이 보호 장치 없이 다크웹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서 유해한 데이터로 훈련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3년 올해 3월 달에 워크숍을 통해서 이 챗 GPT의 위험성에 대해서 법 집행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떤 예방을 하고 어떤 훈련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자를 하나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르면 챗 GPT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을 먼저 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매우 확실한 텍스트 초안을 작성하는 이런 챗 GPT의 기능이 피싱 목적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이나 뭐 철자 오류로 인해서 과거 많은 기본적인 피싱 사기를 쉽게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런 것들이 챗 GPT로 인해서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이해만 가능하다고 하면 매우 현실적인 형태로 조직이나 개인을 사칭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먼저 나타냈고, 그 다음에 사기 범죄자가 스스로 가짜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메시지의 허위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 언어를 이용해서 빠르게 사기의 규모를 불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싱 이메일을 생성하게 되니까 인간하고 유사한 의사소통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것 같은 그런 사례들이 매우 정교해지게 되었고 인간이 직접 생산한 결과물과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이 가지고 있는 탐지 도구의 정확도가 이 기술 발전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그런 범죄들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NGO의 도움이 오히려 절실해졌다. 그래서 이 법 집행 기관이라고 한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NGO가 같이 합심을 해야지만 이런 생성형 AI의 범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I 생성 코드, 그러니까 콘텐츠를 책임감 있게 생산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침도 수립해야 되고 지킬 책임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라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빙이라든지 구글 같은 그런 업체에 실험적 대화형 AI 서비스 출시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지침을 같이 수립하자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영국이 있는데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정부가 최초로 정부에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능과 위험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 문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2025년까지 생성형 AI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안전과 그리고 보안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정책 문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뭐 한 가지는 군사적 위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는 있지만 디지털 영역에서 위험 요인 자체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때 당시에 총리가 왕립연구소에서 열린 연설에서 AI 분야의 기술 개발이 이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경제 성장과 생산성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 그룹이 생무기를 더 쉽게 만들 가능성 같이 그런 더 큰 규모의 공포와 혼란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AI가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10월 26일에 발표가 됐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디어의 큰 관심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전문성이 크게 증대가 됐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이 AI의 생성형 AI의 그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응용 프로그램이 얼마나 발전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민간 부문의 AI 기업들이 2025년까지 최첨단 생성형 AI 연구와 개척자가 될 것이고 검색 엔진이라든지 하드웨어나 컴퓨팅 기술 그리고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집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의 오픈소스가 모델 개발의 진입장벽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속한 확산을 촉진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대신에 안전장치는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용을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어, 그 전 세계적으로 안전과 보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 도구의 성능이라든지 가용성, 접근성이 향상되니까 누구나 잠재적으로 악의적인 사용이나 오용이나 사고를 통해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기술을 사용하게 됐을 때에는 사기나 사칭,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이나 통화 절취, 데이터 수집, 아동의 성적 학대, 이미지, 음성 복제를 통한 범죄들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생성형 AI를 범죄자가 악용을 해서 새로운 악성 코드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18개월 동안 이 보고서가 10월 달에 나왔는데 향후 18개월 동안의 생성 AI는 새로운 위험을 생성하기보다는 기존의 위험을 좀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고 일부의 경우에는 위협 속도라든지 규모를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특히나 디지털 영역에서 2025년까지 해킹을 포함해서 가장 위험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좀 더 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나 사회에 대한 위험도 25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인구를 조작하거나 사기가 좀 더 이렇게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 점에서 이 중대사기범죄 청에서는 이런 것에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좀 더 예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대응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프라 구축 환경을 통해서 포함해서 더 많은 물리적인 시스템에 생성형 AI가 내장되면서 물리적인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위험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위험도 같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평가와 대응이 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영국 보고서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올해 6월 달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챗 GPT 생성형 AI 활용한 그런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챗 GPT와 같은 그런 대규모 언어 모델 등 생성형 AI 기술의 보안 위협으로는 잘못된 정보 AI 모델을 악용하거나 유사 AI 모델의 서비스를 빈자하거나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어, 플러그인의 취약점이나 확장 프로그램의 취약점이나 뭐 API 취약점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보안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AI 모델의 악용이나 환각 형상 같은 그런 잘못된 결과물은 사회적인 혼란을 조장하거나
해커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결과물의 공유를 조직이라든지 개인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형태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외부의 AI 모델 서비스 이용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내부의 업무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다양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산업 보안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나라의 자원인데, 그러한 것들을 챗 GPT에 검색을 했을 때 그 챗 GPT에서 이것을 학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유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어, 이런 보안 대책이라든지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지침에 따라서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 시에 주의사항을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여러 가지 그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특히나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돼서 기술 기본 법안부터 발의가 됐는데 국가 인공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목표라든지 추진 방향을 정하고 성과를 평가하고 윤리나 전망 그리고 재원 조달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육성이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굉장히 러프한 기본 법안이 먼저 발의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21년 7월 달에 발의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간이 주체가 되는 그런 윤리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인간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기본 원칙을 수립해야 된다. 이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슷한 2021년 7월 달에 나온 건데요. 이것도 역시 아바타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간 중심의 안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개발이라든지 인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류의 삶과 번영에 봉헌하는 등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해야 하고 그리고 개발이나 제작을 한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21년 11월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고위험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위험 인공지능과 그 알고리즘의 규율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든지 정책 수립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고위험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자. 그리고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이 또 들었습니다. 이 2023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그런 그 법안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인공지능 책임 법안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명으로 나오게 되는데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의 기본 원칙이 인류의 발전과 편의도모를 위함을 명시하고 인공지능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 책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자. 그리고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업자 책무, 그리고 이용자의 설명 요구권, 이의제기권, 책임의 일반 원칙 등을 규정하는 그런 인공지능 책임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제 법안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고위험과 함께 저위험 인공지능의 개발이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용자의 생체 정보를 감지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사진이나 음성, 영상 등을 실제와 같이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시하자. 그리고 금지된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서 확인 제도를 마련하자. 고위험 인공지능 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자라고 하는 정도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 법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 경우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국에 본부를 둔 인터넷 감시재단은 AI가 생성한 아동 성학대 이미지가 호수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지 못할 정도가 되고 있고, 잠재적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되기 전에 정부가 기술을 제공한 업체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어, 2023년 10월에 촉구를 한 바가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3년 9월 25일 얼마 전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생성형 AI로 아동 성착취물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국내 첫 사례인데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으로 10살, 나체, 벌거벗은 같은 이런 명령어를 입력해가지고 360개의 이미지를 제작을 했는데 이게 실제 사람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가상인간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청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메일이나 새로운 예술 작품이나 영상에 이르기까지 생산하고 싶은 것들을 말로 설명하고 시스템이 이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경쟁의 어두운 면이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을 인식을 해야 하고 온라인에서 실존하는 유명한 아동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거나 모든 연령층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팁을 공유하는 것 같은 성적 착취나 학대는 대다수가 차단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는 폐쇄적인 AI 모델을 제공하는 업체의 기술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업체들은 안전하지 않고 부적절한 콘텐츠를 차단하는 필터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사용자 또한 기술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을 활용하기는 하되 고위험 인공지능의 오용을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